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중국 좋아하던 한국 대표 기업의 말로 뺏기고 퍼주고 또 뺏기다가 망하게 생겼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한 종목이 크게 떨어지면서 저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제가 과거에 언급한 적이 있었던 종목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만합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이 깊다는 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참고로 할 만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나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과거 영상, 중국 탈출, 중국 죽이는 트럼프의 전략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탈출이 2012년부터 본격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높아지는 인건비, 그리고 중국 기업들의 성장에 따른 경쟁 심화, 중국의 국산 제품 사용 장려 등 외국 기업들의 사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지면서 관세 부담까지 겹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탈출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떠나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포스트 중국 시대에 어떤 시장을 주목하면 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 탈출, 중국 죽이는 트럼프의 전략이라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바로 중국의 기술 탈취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13억이라는 거대 인구, 중국 시장을 바라보고 갔던 기업들, 기술 탈취를 당해야 됐다. 중국은 한국 기업들이 가진 기술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자, 우리가 제조업 기술로 일본을 따라잡았던 것처럼 중국도 제조 2025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국을 따라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조금과 기술 탈취로 쌓아온 중국의 혁신 성장, 트럼프가 제동을 걸고 있다는 이야기 자주 나오고 있고요. 중국, 삼성 OLED 기술 탈취, 미국도 화가 났다. 중국의 기술 탈취가 도를 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의 기술 강탈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하루 이틀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빼돌려진 한국 국가 핵심 기술만 12개나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심심찮게 나왔습니다. 중국으로 기술 유출된 사례라고 해서 여기 그림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특히 OLED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유출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디스플레이 산업은 중국이 지금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한때 한국의 디스플레이 기술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LCD 분야는 이미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OLED 기술은 한국이 아직 앞서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중국 BOE의 OLED 점유율을 뺏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OLED 분야에 있어서 중국 BOE가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지금 삼성의 OLED 기술을 탈취를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화가 날 정도로 중국의 기술 탈취 수준은 심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OLED 분야는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애플의 아이폰 XS에 납품을 하는 유일한 기업이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애플은 깐깐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애플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디스플레이 기업은 삼성 디스플레이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삼성의 OLED 기술을 탈취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중국이 지금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국이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계속해서 중국에서 길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 영상 무역전쟁과 한국 기업들의 선택과 결과라는 영상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중국에 계속 공장을 짓고 있고 OLED 생산 라인을 추가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성장 엔진을 중국에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미 LCD 기술은 중국에게 따라잡혔고 지금 OLED 기술도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LG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차세대 OLED 공장을 짓고 거기서 생산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 LG 디스플레이 또 중국 BOE에 밀렸다. 중국 BOE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일단 LG 디스플레이의 기술을 다 잡아먹고 LG 디스플레이는 더 이상 중국 BO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LCD 기술 다 뺏기고 시장도 다 뺏겼다. 그렇다면 OLED 정도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가 던졌었는데요. 자,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처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LG 디스플레이의 주가 상황을 보면은 LG 디스플레이는 이미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나락으로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자, LG 디스플레이 중국 투자가 불러온 결과 2019년 7월 31일 LG 디스플레이 주가를 보면은 시장은 냉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LG 디스플레이는 14,500원을 찍었고요. 장중 최저가는 14,250원을 찍었습니다. 자, 이 14,250원은 LG 디스플레이가 주식시장에 상장된 이후 최저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상당히 역사적인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최저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찍지 않았던 가격입니다. 그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낮은 가격을 7월 31일 날 찍은 거고요. 결국에는 사상 최저가를 기록한 것이죠. LG 디스플레이의 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LG 디스플레이가 나락으로 빠졌을를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겠죠. 중국 기업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계속 투자를 한다? 이것은 뭔가 내부에 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드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시장은 표면적으로 2019년 7월 31일 사상 최저가를 찍은 이유를 7천억 원 규모의 해외 전환 사채를 발행한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7천억 원 규모의 해외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중국 기업에게 다 따라잡히고 시장을 다 빼앗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겹쳐져서 전환사채를 반영할 수밖에 없고, 그런 악재들이 모두 반영이 되어서 지금 7월 31일 기준으로 사상 최저가를 기록한 것이겠죠. 자, LG 디스플레이의 주가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2년 반 정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신저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이미 중국이 장악을 했습니다. 중국의 제조 2025 한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빼앗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삼성 디스플레이는 선방을 했는데요. 2019년 2분기 영업이익이 7,500억이 났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것도 애플 덕에 영업이익을 낼 수 있었는데, 자, 다음 분기부터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지금 삼성의 OLED 기술 탈취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중국 기업들이 어떤 구도를 형성하게 될지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미국의 요구가 무엇이냐? 자,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지적재산권 보호를 들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중국은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이유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 그런 것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LG 디스플레이의 다음 타겟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우리가 한국의 대표 기업 중에서 주시해야 할 기업이 어디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 영상 무역 전쟁과 한국 기업들의 선택과 결과에서 제가 언급했던 기업만 하나 언급하겠습니다. LG U+ 같은 경우는 하웨이 5G 장비를 도입하면서 이미 저의 관심에서 완전히 멀어졌고요. 자, LG 화학의 경우 지금 중국의 지리자동차와 협력을 했습니다. 자,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한 건데요. 이것을 두고 저는 기술 털어먹기가 시작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리자동차가 왜 LG 화학에게 접근을 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4위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LG화학입니다. 자, LG화학은 세계적으로도 기술력이 뛰어난 배터리 제조사인데요. LG화학과 중국의 지리자동차가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LG화학 입장에서는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과연 그 결과 끝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잘 됐으면 좋겠다.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좋은 기업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중국 지리자동차와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점 찝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기술 유출이 되지 않고 나중에 팽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업들이 기술 유출과 그리고 결국에는 껍데기만 남긴 채 중국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중국에서 도망치듯이 나왔죠. 자,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LG화학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LG화학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투자를 하고 국내에도 투자를 하는 등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중국과 손을 잡고 일을 진행한다는 거 경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도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몇 번 했었는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중국 내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중국이 없으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중국은 지금 수출 중심의 국가입니다. 자, 내수가 중국 경제를 살리는 국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외국 기업들이 중국을 탈출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 감소, GDP 하락하고 구매력도 떨어집니다. 자, 내수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죠. 자, 돈이 있어야지 물건을 사주고 물건을 팔아줄 건데 돈이 없는데 뭘 사겠습니까? 중국 경제는 지금 침체의 길로 계속해서 빠져들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계속 중국을 탈출하고 있죠. 자, 과거에 제가 올린 영상들, 자, 이런 여파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디에서 길을 찾아야 될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그래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세계 소비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초반 수준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저축률이 높고 구매력이 낮은 시장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소비에서 10%도 소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이렇게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시장이 더 큰 미국이나 유럽에 팔아먹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미국은 전 세계 소비 시장에서 30%를 차지하고 유럽은 15%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소비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이 있지만 중국은 아직도 중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저축률이 높고 구매력이 낮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가 받쳐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중국 기업들의 성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지금 싸고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외국 기업 제품을 쓸 것인가 아니면 자국 기업 제품을 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국산품을 이용할 것을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 제품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성과 LG 가전제품을 쓰고 있죠. 과거에 상당히 유명했던 코끼리표 조지루시 밥통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조지루시 밥통 들어보지도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 쿠쿠와 쿠첸 등 통 잘 만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조지루시는 옛날에 유명했지만 더 이상 쓰지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력을 높이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낸다면 당연히 우리도 우리나라 제품을 씁니다. 자, 그런데 중국 사람이라고 우리나라 제품을 계속 써줄 것 같으냐? 전혀 그렇지 않겠죠. 대표적으로 삼성의 스마트폰, 과거에는 중국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았지만 하웨이, 샤오미, 비보와 같은 기업들이 싸고 좋은 제품을 만들면서 삼성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도 안 됩니다. 자, 그런 걸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 중국 시장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다른 시장을 개척하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의 경우에는 일찌감치 주요 생산 기지를 베트남으로 옮겼다는 점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기술 다 털리고 희망이 없다. 주가가 지금 사상 최저가를 기록했고 향후에도 오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는 기술력을 추월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삼성 디스플레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 디스플레이 분야는 지금 중국이 사실상 세계를 장악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LG화학입니다. 지리자동차와 합작회사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유출 소식만 안 들리길 바랄 뿐입니다. 중국의 제조 2025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기술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중국의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LG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LG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LG 관련주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LG전자의 세탁, 냉장고, 건조기, 스타일러 다 좋습니다. 저희 집에도 TV 빼고 다 LG 가전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마트폰이 발목을 잡고 있죠. 그 스마트폰이 뭐길래 하이엔드 스마트폰 시장에서 LG는 이 스마트폰을 버리지 못하고
못하고 계속해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분기 연속 적자를 내고 있죠. 자, LG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자존심, 일찌감치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으면 더 좋은 주가를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존심? 그냥 그런 것들은 개나 줘버리고 실익을 챙기는 게 더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에 대거 투자했다가 망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